그 편지에 담긴 추억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드에 쓴 이름이 정말 그의 이름일까요? 당신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러브레터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만족한 돼지로 살고 싶은 1주 만에 이제 바뀐 컨셉. 이제 불만족한 책플릭스 멤버보다는 그렇네요. 만족한 돼지로 살고 싶은 분이입니다. 이거 보니 저거 보니 갖다 버렸어요? 저 다양성 존중해주세요. 네네. 개성입니다. 네, 이것저것 덕질한 덕필입니다. 네, 덕피디 보니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야 겐키 데스. 네. 이럴 줄 제가- 알았어. 집에 가고 싶어.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바로 이 대사와 함께 겨울하면 생각나는 작품이죠. 러브레터의 한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 안 본 사람 그쵸, 입장에서 그쵸. 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가? 대화가 뭐 이래? 무슨 물리학자야? 양자역학이야? 그치. 카드에 쓴 이름이 정말 그의 이름일까요? 당신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좀 짜증난다. 좀 짜증난 그치.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오열하고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 장면입니다. 그쵸. 그런데- 동명이인인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편지나 카드라는 단어 그거가 주는 추억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번에 정말 겨울에 딱 맞는 아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책뒤 소개 잘 들어보시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레터에서 그 오겐키 데스까만 알고 있던 분들 그렇지. 있죠. 저처럼. 눈밭에서. 네. 그것도 약간 개그밈이 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기 오프닝에서 말하는 카드와 편지는 좀 다른 것이다. 네. 라는 말씀 미리 들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선 99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일에 재개봉을 또 재개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관에 걸려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팝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 그러니까 12월에 폭설이 첫눈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첫눈인데 폭설이 내려서 죽는 줄 알았죠. 그때 막 신청곡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곡이 두 곡이었는데 스노우 프롤릭. 러브레터 OST, 러브스토리 OST 이 곡이었어요. 근데 제가 러브레터 OST 그렇게 틀면서 도대체 이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스토리 OST는 알죠. 그 눈밭에서 막 난리 나는. 근데 왜 이거 도대체 나는 러브레터에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나오는 그 음악을 틀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고 이번에 좀 봐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고전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영화는 눈의 도시 홋카이도 오타루를 배경으로 그려집니다. 산행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츠키. 이츠키가 죽은 지는 이제 3주년이 돼서 추도식이 있던 날의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여자친구 히로코가 나와요. 근데 그런 히로코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선배 아키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수 씨 닮았죠? 아키바가 이츠키와 있던 날 히로코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합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미 아키바는 히로코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짝사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츠키가 갑자기 기습 고백으로 난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엮여버리거든요. 대학 시절에. 네. 그래서 아키바가 히로코를 먼저 좋아했지만 어쩌다가 밀려버리면서 지금의 상황이 됐고 그렇죠. 또 이 와중에 이츠키가 세상을 떠나면서 늦게나마 아키바는 히로코의 옆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히로코는 여전히 3년이 지나도 이츠키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그 추도식 날 이츠키네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졸업 앨범을 발견해요. 중학교 졸업 앨범에는 우리 예전에 그치. 모든 사람의 집 주소가 다 집주소가 나와 있어요. 있어. 네. 지금 우리 집에 가도 있어. 막 버디버디 아이디 이런 거 써 있고 그런 거 쫙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옛날 집 주소를 막 팔에다가 몰래.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주소로 편지를 한번 보내본 보내본 거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츠키한테
답장이 오는 거죠. 죽은 지 3년 된 그러니까 이치키한테. 이게 심령물이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는 이츠키네 집이 아니라 누구네 집입니다. 뭐 반송. 잘못 보내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올 텐데 진짜 답장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거 약간 시간 여행물인가? 10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이츠키와 같은 이름을 한 여자 이츠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네. 그러면은 둘이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졸업 주소. 앨범을 보면은 이츠키가 써 있으니까 잘못된 이치키한테 여자 여자 이치키한테 이츠키 보낸 집을 거구나. 주소를 이제 적어왔던 네. 거죠. 그래서 여자 이츠키와 히로코가 같이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히로코는 그 여자 이츠키의 존재를 알고 나서 너가 기억하고 있는 남자 이츠키의 추억을 좀 나한테 나눠줄 수 있겠냐 이런 부탁을 하고 편지에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츠키를 떠올리면서 나는 완전 잊고 살았는데 그치, 중학교 때니까. 갑자기 떠올려보게 하네 이렇게 막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편지에 그 추억과 에피소드를 적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그 반에 나와 똑같은 이름의 이성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 이게 지금 두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쵸. 본명이 사실 여성 이름이잖아. 그쵸. 근데 저만 해도 여성이 쓰는 이름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분명히 여자 있어요. 친구 있어요. 네. 네, 있고, 여자인 친구. 예를 들어 뭐 보람이라거나 조금 중성적인 이름들 있잖아요. 재현. 그러면 있어. 맞아. 무조건 있어 맞아. 이런 근데 거. 게다가 같은 반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반에 공식 커플이 되면서 애들이 놀리기 좋지. 막 놀리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뭐 영어 시험지가 뒤바뀌기도 바뀌거나. 하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도서실부에서 당번을 정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도서부장. 멤버도 그 둘이 맡게 된 거예요. 애들이 짓궂게 장난해가지고 그래서 남자 이츠키와 여자 이츠키가 도서실부를 맡게 되는데 남자 이츠키에게는 되게 좀 요상한 취미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빌려가지 않는 책 있잖아요. 그치. 그런 책을 가져다가 책 딱 첫 장을 열면 학교 도서실에는 그 독서 카드가 꽂혀 옛날에, 있어요. 누가 빌려갔는지. 전산화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독서 카드를 뽑아다가 그 위에 맨 위에 자기 이름 이츠키를 적는 거예요. 쓰는 거야. 네. 그런 장난을 하면서 막 카드를 모으는 그런 유치한 장난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여자 이츠키가 히로코의 부탁 때문에 막 하나하나 떠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두 분도 혹시 이런 잊고 있던 시간을 되찾아주는 나만의 기억 소환 아이템 같은 게 있었는지. 중학교 때 기억 소환 아이템은 아니지만 전 이거 너무 확실한 답이 있어요. 저는 향수, 아 진짜? 향기. 그거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런 적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 막 강남역 같이 사람 정말 많은 곳을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어렸을 때 모습이 확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매일 쓰던 향수를 진짜? 난 향을 잊어버렸지만 그걸 어떤 사람이 그 향을 뿌리고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막 와르르르 나요. 날 수 있죠. 이거 날 수 있지.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후각은 남겨주세요. 굉장히 기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각이 정말 특이한 게요. 그때 그 상황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역이용해서 여행 갈 때마다 그 현지에서 향수를 사요. 그래서 여행 내내 그걸 뿌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발 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향수가 아니어도 되고 어떤 종류의 뭐 비누 같은 향기템이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향수를 다시 뿌리면 언제나 그 여행지가 떠올라. 정말 살아나는 것처럼 떠올라요. 그때 외장하드구나. 맞아요. 진짜 그때 그런 그 날씨나 막 그 걸어다녔던 느낌이나 그래서 저는 향기템이 저한테 무조건 기억 소환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전 남친이 사준 향수를 못 쓰는. 그치, 못 쓰지. 네. 못 쓰지. 좀 그렇다. 그런 슬픔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억의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전 심지어 어렸기 때문에 영화 개봉할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영화관 가서 볼 나이는 아니었고 이거를 대학생이 돼서 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OTT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쵸. 그때는 이제 뭐 DVD방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영화를 엄청나게 몰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거 영화 보려고 IPTV에서 딱 켰다? 키니까 그때 DVD방이 확 생각이 나. 내가 처음 이 영화를 봤던 거. 그 DVD방에서 영화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어요. 특정한 그 부엉이 그려져 있는 브랜드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풍경이 생각이 나고
평소에는 사실 노래죠. 보통 이런 건 노래입니다. 맞다. 네, 음악 프로그램 하다 보면 책디도 공감할 텐데 뭐 제가 하는 방송 기준으로는 싸이월드 플레이리스트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좀 더 앞세대에게는 가요 톱10 시절에 그런 노래가 나가면 그게 문자로 엄청 와요, 반응이. 자기 이거 할 때 뭐였다. 맞아. 누구랑 만날 때 듣던 노래였다. 걔는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다들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 여행을 하고 살지 않나. 그 노래에 엄청 공감하는 게 전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로가 아, 기억 알죠, 소환이다라고 알죠. 가지고 지역,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노래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저희 중학교 때 영등포 거미라고 있었어요. 친구 중에. 진짜 약간 그 일진이었다니까? 아니다. 아니 영등포 거미가 거미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래. 지역구로. 근데 보통 조폭들이 지역 앞에 지역 이름 붙이잖아.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래요? 영등포 거미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그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나 이것 좀 불러줘 했던 노래가 바로 일진이네. 사랑의 바보. 사랑의 바보. 근데 그 거미가 나중에 막 슈퍼스타 K 지원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하지 마. 이거 맞죠? 맞아. 맞아요. 그 노래. 근데 그 노래로 슈퍼스타에 지원한 건 아니지만 거미 노래로 지원을 네.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친구가 막 자꾸 기억에 떠오르는 기억 소환 아이템. 근데 저도 사랑의 바보를 들으면 제가 알바할 때 가던 특정 놀이터 장면이 생각이 아, 그래요. 뭔지 그래, 알아요. 들었다. 그거. 내가 그때 아이디와 mp3로 겁나 들었거든, 사랑의 바보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아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리메이크. 이 곡의 원곡이 일본 그룹 원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원즈의 피처링을 한 가수가 바로 이 러브레터의 여자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나카야마 미호가 원래 가수였다고 아이돌이었어요. 하더라고요. 아이돌 출신. 저 몰랐어요. 오겐키 데스까? 전에. 전에요? 네. 전에. 그 다음에 배우로 유진 씨 같은 경우죠. 진짜 아이돌로 성공적인 수지 정도로 얘기해요. 너무 옛날 얘기다. 지금 탑클래스잖아. 이제 배우로서. 수지도 아무튼 너무 놀라웠다. 네,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다시 아이브 얘기로 안유진밖에 몰라요. 요즘은. 다음.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 이 여자 이츠키에는 이런 기억 소환 아이템이 2개가 있었거든요. 먼저 히로코와 주고받은 그 편지, 그리고 남자 이츠키가 유치하게 그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독서 카드를 보면 그때를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한 번 히로코에게 이런 부탁을 받아요. 남자 이츠키가 육상부였다는 사실을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운동장을 찍어와 달라는 거예요. 나는 되게 부탁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운동장까지 찍어오래.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지금 배경이 94년이 5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내요. 소포로 보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다녔던 그 중학교 학교로 가요. 여자 이츠키가. 낭만적이다. 근데 거기서 도서실부 후배들을 만납니다. 근데 후배들이 자기 이름이 이츠키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막 스타를 보듯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후배들에게는 그 독서 카드에서 이츠키 찾기가 하나의 게임처럼 뭐 하겠어, 도서실에서.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츠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는데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반납을 못하게 됐다면서 책 반납을 대신 부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을 주면서 나 이것 좀 반납 대신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저 이거 스포 이런 거 다 할게요. 네네. 오래된 여러분 영화라서. 95년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책의 독서 카드를 보면 이츠키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뒷면에 여자 이츠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중학교 때 여자 이츠키는 못 봤죠. 그렇죠. 좋아했었던 거네요, 네. 남자가. 그러니까 그 반납을 부탁하러 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남자 이츠키한테는 하나의 고백이야. 걔는 플러팅이 그런 아니라 식으로 고백이- 플러팅을. 아니 중학생이잖아. 90년대 중학생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서 자기 의견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돼. 뒷면을 봐라든지. 뒷면을 봐.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번 꺼내보라고. 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남녀 이츠키가 서로가 서로한테 첫사랑이었던 이 사실을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이 그 전 여자친구 히로코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죽은 남자친구의 추억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때 숨겨져 있던 진실. 이 둘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그쵸. 그거를
본인들보다 히로코가 먼저 눈치를 채서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한 말인데 그 편지에 담긴 추억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서 카드에 쓴 이름이 정말 그의 이름일까요? 당신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히로코가 여자 이츠키에게 하는 말이군요. 그렇죠. 편지로. 그래서 오열합니다. 그럼 그 오겐키 데스카는 분노였나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네. 히로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신과 그 여자 이츠키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눈치를 채요. 처음 완전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기습 고백해가지고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자 이츠키 때문에 나한테 그렇지. 반했다고 한 이거 거였나? 기분이 참 묘하네요. 마음 찢어지죠. 기분이 묘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흔들려요. 근데 뭐 닮았다고 해서 만났어도 그게 좀 아니었다고 하면 금방 헤어졌겠지만 이 둘은 또 진지한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관객들한테 이런 이입을 더 시키려고 했는지 몰라도 여자 이츠키와 히로코는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나카야마 미호가 1인 2역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다른 성격인데 외모만 닮은 진짜 외모만 닮았고 성격은 완전 정반대. 1인 2역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히로코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이츠키와 이별을 준비하게 되고요. 선배 아키바와 함께 이제 산행 사고가 났던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선배가 이츠키가 떨어진 그 절벽 아래 산을 보여줘요. 산이 잘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이츠키가 떨어진 곳이야. 이츠키는 바로 여기 있어. 그러니 이츠키한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하고 그때 나오는 대사가 겐키 데스가 잘 지내니? 와타시와 겐키 데스 난 잘 지내. 라고 거의 한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을 걸려서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같으면 너 내가 이츠키랑 닮아서 사귀니? 오겐키 데스카 같은 소리 하네. 그쵸? 이렇게 진짜.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작별을 하고요. 그렇게 오겐키 데스과 와타시와 겐키 데스는 처음에 히로코가 이츠키한테 보낸 편지예요. 편지 내용 딱 그 두 줄이에요. 그거가 이제 앞뒤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일종의 뭐 이츠키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건지 회한을 밀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게 너무 미모소비 되면서 그랬는데 약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막 결국. 오뎅 꽃이 있습니까? 그쵸. 막 이런 거.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을 활용해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엮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잊고 사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그때를 더듬어 보면 깨닫게 되는 마치 이츠키가 나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들이 있듯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잃어버린 기억들이 종종 떠올릴 수 있게, 떠올려 볼 수 있게 우리가 기억 소환 아이템들을 주변에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향수를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들었어요. 왜냐면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에도 굉장한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앨범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기억 소환을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소중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고 싶을 때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아련해질 때 있잖아요. 나는 겨울에 우리가 졸업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졸업이 여름인 나라는 여름에 그러지 않을까? 그거 한번 네. 가설로 나중에 검증해봐야 될 텐데 저는 그 청승스러운 마음이 어디서 오나. 겨울엔 똑같은 버스를 타도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막 뭔가 아련한데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그게 그 아련함이라는 감정을 눈앞에 이렇게 펼쳐서 이 영화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자기도 이유를 모르는 게 왜냐면 본인도 잊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 누가 나를 사랑했었는지 이런 그치.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그냥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런 겨울의 아련함을 잘 느끼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자 이츠키 할아버지와 여자 이츠키 엄마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1년에 벌어지는 사건? 근데 그런 며느리와
그죠. 아버님의 이야기. 아버님의 이야기인데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측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죠. 네, 그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에피소드도 하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에피소드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겨울에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요. 영화관에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겠는데 메가박스인가 어디서 개봉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걸려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영화관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일본 아련한 감성 맞아요. 그리고 이제 꼭 10대 시절을 추억하게 되는 무언가의 거의 정서에 가까운 영화예요. 맞아요. 이걸로 열었거든요. 거의. 라이즈의 러브 119라는 러브 그 러브 119 그 뮤직비디오도 딱 이런 느낌이고요. 친구를 떠나보내고 일본에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나도 왜냐면 이게 플래시백으로 학창시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영화예요. 나도 생각이다. 그때 광경이 나는 사실 그때는 로맨스는 없었지만 근데 그때 그냥 친구들과의 추억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한국식 네. 그게 있죠. 거기서 이제 아련함.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다 혹은 쌍다라는 그 둘 중 하나. 그 카피가 주는 그 정서가 있어요. 그러게요. 정서가 비슷하네요. 좀 더 일본스럽고 저는 저가 예전에 오늘 요즘 마바찌에서 소개했었나? 윤희에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희에게랑 정서는 되게 비슷합니다. 네. 윤희에게도 좋은 작품이었죠.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뭐 봤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덕 PD가 준비했습니다. 뭐 보시나요? 제가 요즘 본 드라마 미래의 짝찾기라는 일본 쇼 드라마입니다. 자, 이거 저희 책플릭스 단톡방에 제가 저희한테 공유한 적 있죠. 공유하셨던 네. 책플릭스를 오래 들어주신 분이나 정주행을 한번 하신 분들은 저희 2020년에 여름철 휴가 특집으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거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전개가 아주 신선하면서 코믹함과 감동까지 잡은 수작이었는데 이 영화의 감독 우에다 시니치로가 만든 쇼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쇼시냐? 3부작인데 5분 30초예요.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정말 도파민 네이션의 딱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SNS와 영상 작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5분 30초인데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5분이면 이상하잖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만 커플을 구하는 사람들이 단체 소개팅을 막 해요. 스피드 데이트하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시대는 AI가 극도로 발달한 시기라 다들 안경 같은 걸 끼고 있어. 딱 누르면은 상대방의 스펙이나 배우자에 대한 희망사항, 직업,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매칭 성공률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써있어. 87%, 뭐 69%. 곧 현실이 51%.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네. 써있는데 이제 주인공 여성이 있는데 사람들을 쫙 둘러보면서 스캔을 막 해봐요. 매칭 성공률 높은 사람한테 말도 걸어보고 하는데 막 거절당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아직까지 난 여기서 한 번도 대화도 해본 적 없다. 그런 상황인데 한 남자가 딱 다가옵니다. 딱 찍어보니까 26%야. 낫네. 낮지. 그리고 스펙도 찍어보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엄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 말을 걸었는데 대화하실래요 하다가 별로지만 괜찮아요 하고 정중하게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대화로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자기는 하는 마음으로 잠깐만요 하고 붙잡아요. 그리고 물어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또 딱 스캔을 해봐요. 뭐 특이사항이 있었겠지. 근데 남자가 딱 스캔을 해보더니 괜찮아요. 앞으로 그건 장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대화를 막 나눠요. 그리고 뭔가 막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사회자가 갑자기 딱 나와서 자 오늘 단체 소개팅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딱 끝났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단체 소개팅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VR로 각자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모인 거야.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1부 끝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해서 이렇게 클리프행어를 딱 주고 끝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여자 주인공은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딱 타고 자기 방에서 이걸 한 거야. 여기까지가 1분 40초예요. 1분 40초인데 전체 러닝타임이 5분 30초라 그랬잖아요. 애초에 시간이 짧기도 한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후려치는 반전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제 사실 스타일이네요. 5분 40초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 트위터의 감독 계정에 한국어 자막 버전을 감독이 직접 올려놨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나 구글에서 미래의 짝찾기 쇼드라마, 미래의 짝찾기 우에다 신이치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링크 재밌겠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꼭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밥 먹을 때. 디스토피아물 느낌도 나고.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무튼 제가 다음에 이제 영화를 소개할 텐데 오지랑 책 소개 한번 한 다음에 그것도 AI와 관련된 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AI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그럼요. 할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다 재밌습니다. 보니 약간 일본의 과거와 일본의 미래 그러네요. 콘텐츠. 의도한 건 미래의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책플릭스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